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옛 전남도청의 원형보건 대책위 요구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본관을 비롯해 6개 건물 모두가 보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51만 발이 넘는 실탄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위 두산에 한 게임 반차로 쫓긴 가운데 이번 주가 선두 수성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송종우 광주은행 부행장이 창립 49년 만에 자행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은행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이 원형대로 복원됩니다. 광주를 방문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전남도청 본관 등 6개 건물 모두를 원형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민 대책위는 예상을 뛰어넘는 도 장관의 약속에 박수로 화답하는 등 크게 반겼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도종환 문화부 장관이 옛 전남도청 건물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시도민 대책위원회가 전남도청 원형복원 요구원을 전달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답방입니다. 도 장관은 건물 곳곳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걸 뜯어내면 한원이 그대로 다시 저쪽 앞에 같은 경우들은 뜯어내면 그럴 수 있으라고 보고 있어요. 이어가진 간담회에서 도 장관은 시도민 대책위원회의 전남도청 원형복원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복원사업의 추진 주체를 문화부와 광주시 그리고 시도민 대책위원회 세 곳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복원 대상이 되는 건물이 도청 본관을 비롯한 6개 건물 모두라고 밝혀 단계별 복원 답변을 예상했던 시도민 대책위원회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복원 대상 건물에 대한 6개 대상 건물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6개 건물 전체를 다 복원 대상으로 하면서 도 장관은 더 나아가 곧바로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즉각 편성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일이 없어서 생각도 안 했는지 우리 앞에 이런. 도 장관의 발언에 따라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기구가 곧 구성될 전망입니다. 다만 일부에서 추진기구를 구성할 때 현재 아시아문화전당 측 인사들의 참여 배제를 요구하고 있어 변수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무려 51만 발이 넘는 실탄을 사용했다는 군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전투기나 전차를 부술 수 있는 기관포와 미사일도 사용됐습니다. 마치 민간인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셈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1일 애국가가 울려 퍼지며 전남도청 앞에 선 시민들에게 공수부대원들은 집중 사격을 했습니다. 조준경 280여 정을 지급받은 공수부대원들은 부상자를 부축하는 시민들까지 조준 사격했습니다. 잔혹했던 80년 5월 당시 계엄군들이 시민을 향해 사용했던 실탄이 51만 발에 달한다는 군 기록이 나왔습니다. 5.18 당시 보안사에서 작성된 기록에 따르면 군은 소화기인 M16 실탄을 49만 7천여 발을 사용하고 기관총 만여 발 등 51만 발이 넘는 실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공수부대가 작성한 문서에는 총 11종의 무기 사용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날아오는 전투기를 요격하는 용도인 기관포를 2천여 발 쐈고 달리는 전차를 부술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66mm 토 미사일 50발을 쐈습니다. 수류탄을 200발 가까이 사용했고 한 번에 수십 명을 살상할 수 있는 크레모어도 수십 발 사용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들이 광주에서 사용이 되고 마치 전쟁과 똑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18 당시 총상으로 사망한 사람은 128명, 부상자는 364명에 이르며 행방불명자 규모는 37년이 흐른 지금까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최대 난제인 발포 명령자까지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5.18 당시 군 역할 논란과 관련해 공군의 비행기 출격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수사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하다 보면 발포 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종결을 지어 국민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요즘 대기 시간을 줄여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회전교차로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연쇄 교통사고는 물론 교통정체가 심각해질 수가 있어 운전자들의 양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정수 기자입니다. 여수 시내 한 회전교차로. 차량들이 흐름에 맞게 교차로로 진입하지만 아찔한 순간도 연출됩니다. 특히 꼬리물기와 끼어들기가 빈번하게 발생해 접촉사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0년 국내에 도입된 회전교차로는 전국적으로 450여 곳. 저속 운행으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어 설치도 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역시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회전교차로와 로터리의 차량 진입 방식이 달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차량 진입 우선권이나 진입 속도는 물론 대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차로 폭도 달라 운전자들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내에서 자동차가 주행 중인 경우 진입하는 자동차가 양보선에서 정지했다가 서행으로 진입하고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진행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표지판을 숙지하고 양보의식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소통체계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차량 거리가 좁아 다수의 교통사고와 또 다른 차량 정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 운전자에게 그러한 행동을 이행하도록 의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느 한쪽에게 어떤 그 통행에 대한 부분을 주기 위해서 그 표지가 하나의 또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대기 시간과 배기가스 감소 등 효율성이 입증돼 선진국형 도로 체계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회전교차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양보와 신중이란 무언의 소통이 운전자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저수지에 빠진 차량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장성군 삼서면의 한 저수지에 빠진 차량에서 46살 김모 씨와 김 씨의 19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저수지 방향으로 차량 바퀴 자국이 남겨져 있던 점과 최근 김 씨가 딸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해왔다는 친척들의 말을 토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갑작스런 부진에 빠지며 2위 투산의 한 게임 반차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투타의 부진과 집중력이 약화된 탓인데 이번 주 투산전이 선두 수상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4대 2로 앞서던 경기를 양현종의 갑작스런 난조로 동점을 허용한 뒤 3루수 이범호가 평범한 땅볼을 뒤로 흘리며 결승점을 내줍니다. 점수 5대4 역전. 이제 NC 다이노스가 앞서 나갑니다. 기아가 지난주 최악의 난조로 2위 두산에 바짝 쫓기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지난 8경기 성적은 1승 7패. 가까스로 6연패 수렁에서 벗어나는가 싶더니 유리한 경기를 놓치며 두산과 승차가 한 게임 반차로 좁혀졌습니다. 활화산처럼 터지던 타선이 후반기 들어 무뎌졌고 떨어지는 공에 스윙 삼진. 최근 양현종, 헥터, 패틴으로 이어지는 1에서 3선발 투수가 등판한 경기에서 모두 지는 등 무기력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루간 빠집니다. 우측에 안타. 번주가 10개업으로 들어왔습니다. 4, 5선발 투수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고 결정적인 순간 어이없는 실책을 연발하는 등 집중력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한 차례도 1위를 놓치지 않았던 기아가 올 시즌 최대 고비를 맞고 있는 겁니다. 투타가 동반 부진에 빠진 기아는 이번 주 삼성, 두산, 넥센과 6연전을 치릅니다. 특히 후반기 들어 승률 7할 9푼의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두산과의 주중 2연전은 선두 경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부쩍 힘이 떨어진 호랑이가 곰을 넘어서며 우승을 향해 전진하는 데는 투타의 조화와 함께 집중력을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은행이 창립 49년 만에 처음으로 자행 출신을 은행장 후보로 내정했습니다. 지역 향토은행으로서의 사명감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송정욱 현 광주은행 부행장이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광주은행 창립 49년 만에 처음으로 자행 출신이 은행장 후보로 확정된 겁니다. 광주은행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송 부행장의 다양한 근무 경험과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순천 출신의 송 부행장은 광주은행에서 26년간 근무하면서 은행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쌓았으며 업무 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영업력이 뛰어난 송 부행장이 은행장이 되면 지역 내 영업 기반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 부행장은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광주은행 임시주주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제13대 광주은행장으로 공식 선임됩니다. 한편 김한 광주은행장은 앞으로 제2비금융지주 회장직만 맡게 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박태환과 안세현이 2019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됩니다. 광주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박태환과 안세현을 수영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인 박태환은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2007년과 2011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서도 정상을 밟았습니다. 안세현은 올해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 여자 접영 200m 결승에 진출해 역대 여자 수영 사상 최고 성적인 4위를 기록하는 등 샛별로 떠올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여성 벤처기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우수 제품을 홍보하는 제5회 여성 벤처기업 박람회가 개막됐습니다. 오늘 30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지역 여성벤처협회 소속 6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지역 명인들이 만든 한우와 굴비 등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있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약 판매도 진행합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매각과 통상임금 판결 등 국내 산업 현안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상임위에서 제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회 상임위 현안보고에서 장병환 위원장은 기아차의 통상임금 문제나 금호타이어 등의 해외 매각 문제에 대해 정부의 산업정책이 실종됐다며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외 이전 매각을 최소화하고 지역 신성장 산업 거점 육성에 산자부가 앞장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실제로 닭고기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소비자 패널 610명을 대상으로 닭고기 소비 변화를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1%가 닭고기 소비량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